안녕하세요. 박성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프링 STS와 톰캣의 설치 그리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의 특징, 그러니까 좀 이론적 측면이죠. 이 스프링의 특징과 이제 스프링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관련, 그러니까 스프링을 포함해서 예전부터 자바 관련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했었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들 중에 왜 다른 것들은 요즘 거의 사용되지 않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살아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의존성 주입, 우리가 Dependency Injection, DI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 개념이 뭔지 알아보고 의존성 주입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프링에서 관리되는 그 자바 객체를 우리가 스프링 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자바 빈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바 빈처럼 스프링이 관리해주는 자바 객체가 스프링 빈인데 그 스프링 XML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객체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스프링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 관련 프레임워크들이 추구했던 목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뭐 옛날에 EJB,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이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었고요. 뭐 스트러츠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스프링도 있었지만 이런 프레임워크 라는 이 개념은 개념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하면, 프레임워크는 뼈대 또는 근간을 이루는 코드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직종이든지 간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력차가 있잖아요. 그죠? 개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업에 가면 개발자도 다 똑같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자마다 실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실력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같은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제 개발자들의 실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프레임워크가 추구했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가 프로그램의 기본 흐름이나 구조가 정해져 있고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이런 이미 구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게 개발자는 자신의 코드를 작성하고 이 프레임워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에 필요한 구조를 이미 이제 코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력이 좀 부족한 개발자도 이 반쯤 완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작성해서 조립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어떤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개발자들 사이에 실력 차가 좀 있더라도 어떤 일정한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제가 이 모든 걸 다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미 구현된 그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으니 거기에 구조에 맞게 자신이 맞는 코드만 딱 넣어주면 되니 개발 어떤 기능을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러한 장점이 프레임워크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근데 오늘날 그 많던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왜 자바 관련 프레임워크로 이제 국한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아, 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살아남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 뭐 EJB라는 프레임워크는 너무나 복잡했어요. 명세서가 너무나 복잡해서 그걸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스프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EJB나 이런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런 프레임워크라는 거고 음, 그리고 기존의 이제 프레임워크는 어떤 그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특정 전문 영역만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스프링은 그런 어떤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자바 기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자바 기반의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요한 이 전체를 설계하는 용도 그리고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구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스프링은 우리가 웹 MVC 프로젝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지만 이 스프링 자체는 자바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가볍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유연한 구조이고 그렇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어, 이 다른 프레임워크,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뭐 ORM 프레임워크인 마이바티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같이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와 함께 이렇게 사용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정도로 알아두고 가면 되겠고요. 그, 그 스프링의 의존성 주입을 얘기하기 전에 주요 특징에 우리가 포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Plain Old Java Object. 그 기존의 뭐 EJB나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이 EJB에서 관리되는 어떤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아주 복잡한 어떤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하고 뭐 이런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구현을 해야 어떤 EJB에서 관리되는 객체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스프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 어떤 클래스도 상속받지 않고 어떤 인터페이스도 임플멘트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내가 뭐 예를 들어 스튜던트 클래스를 내가 자바 클래스를 작성해도 이 평범한 자바 클래스를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즈라는 것은 어, 그냥 일반 자바 클래스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복잡한 어떤 명세서나 명세가 있어서 어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거나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실습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객체 간의 관계, 객체 간의 관계 우리가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B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 A 클래스는 이제 B 클래스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 레스토랑과 셰프라는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레스토랑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레스토랑이라는 클래스에서 어떤 뭐 어, 요리를 한다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다면 이 메소드가 레스토랑의 멤버 객체인 멤버 변수인 셰프라는 객체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레스토랑이라는 클래스는 셰프라는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의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건데 이때 레스토랑에 의존하는 셰프 객체를 자신의 뉴 셰프 이렇게 해서 객체를 자기가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서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의존성을 주입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스프링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시켜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객체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은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new 해서 만들었다면 소스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외부에서 인젝션 받았다면 소스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설정 파일만 바꿔주면 객체 내부에서 사용되는 객체는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겁니다. 의존성 주입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특징이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클래스를 이제 구현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게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코드를 내가 이제 오라클에 액세스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MySQL에 액세스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 코드 그 코드를 내가 소스 코드에서 결정을 한다면 오라클에서 뭐 MySQL로 바뀌면 소스를 바꿔야 되는데 외부에서 인젝션 이제 주입을 받으면 소스 코드 하나도 안 고치고도 오라클에 접근했다가 뭐 MySQL에 접근했다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네. 그거는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런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프링의 주요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디펜던시 인젝션과 AOP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존성 주입하고 AOP, Aspect Oriented Programming, 그래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구현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예제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든지 프로젝트를 구현하다 보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업에서 이제 구현을 한다면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 사항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아, 진짜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잡다한 어떤 항상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항상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로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처리를 한다든지 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과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과 그 비즈니스 로직은 아니지만 항상 필요한 기능들, 로깅과 트랜잭션 처리와 뭐 보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코드에 이 비즈니스 로직도 있고 로깅도 있고 트랜잭션 처리도 있으면 이 코드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코드를 분석하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AOP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비즈니스 로직과 핵심 비즈니스 로직과 이런 그 외에 잡다한 기반이 되는 기능들은 분리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비즈니스 로직의 관점 그리고 그 외의 관점 이걸 나눠서 모듈화 시켜서 분리해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과 이제 반대되는 아까 얘기했던 로깅이나 뭐 트랜잭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컨선, 영어로는 크로스 컨선에서 횡단 관심사, 횡단 전체에 걸치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든지 간에 전체 언제나 거의 필요한 그런 크로스 컨선, 횡단 관심사가 되겠고, 우리가 정말 고객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 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로직과 크로스 컨선을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AOP입니다. Aspect Oriented Programming인데, 이것도 저 뒷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OP를 통해서 우리가 스프링의 그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트랜잭션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애시드 들어봤어요? 애시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연산들의 집합이에요. 애시, 애시, 그러니까 여기서 A는 atomicity, 원자성, C는 consistency, 맞나? 일관성, I는 isolation, 독립성이라 해야 되나? 분리성, 독립성, 고립성. D는 durability, durability는 한글로 좀 뭐라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성질을 만족하는 연산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자바로 JDBC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트랜잭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JDBC에서 기본이 SQL문 하나를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서트를 하면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시작해서 끝나고, 뭐 딜리트를 해도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시작해서 끝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썼을 건데, 실제로 현음에 가면 인서트 하나, 딜리트 하나가 트랜잭션이 안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인서트, 딜리트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돼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여러 개의 인서트나 딜리트가 모두 성공해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 어, 이,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 아예 모든 게 반영이 안 돼야 되는 거. 하나라도 실패하면 이 트랜잭션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트랜잭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트랜잭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하라고 하면 현업에서 상당히 이게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코드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근데 스프링의 그 AOP를 기능을 이용하면 트랜잭션 지원도 코드 상에서는 뭐 그냥 어노테이션 한 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뭐 편리한 MVC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MVC 구조에 딱 맞게 우리 뭐 컨트롤러, 모델, 뷰 이렇게 딱 나눠서 우리가 구현하게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스프링이 요구한 대로 구현하면 이게 바로 멋진 MVC 그 패턴을 따르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MVC가 뭔지는 알고 있죠, 그죠?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기능별로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모듈화 시켜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 로직 부분, 데이터 부분, 그리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주는 뷰 부분,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컨트롤러 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구현하는 방식이 MVC 구조고, 스프링은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종속적이지 않은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뭐 WAS로 웹스피어를 사용하든, 뭐 웹로직을 사용하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듯이 톰캣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똑같은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의존성 주입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이 진짜 뭔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매물상의 공간에 이 스프링 객체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스프링 컨텍스트가 있다고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데 루트 오탄데 루트 점이 아니고 루트 컨텍 루트 뭐 이거 뭐라 하죠? 대시 컨텍스트 .xml 설정 파일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설정 파일을 읽어서 스프링 컨텍스트에 이렇게 두 개의 스프링 빈 객체가 생성되게 된다는 거죠. 되고 어떤 빈 객체가 여기서는 레스토랑이라는 객체가 스프링 컨텍스트에게 나는 지금 그 셰프 객체가 필요해. 나에게 좀 객체를 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주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디펜던시 인젝션인 거죠. 얘가 의존하고 있는 객체를 인젝션 주사 놓듯이 딱 주입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의존석 주입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기서 끊고 테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